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머스와 뉴캐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머스 잉글랜드 1부 9위 무무승승무입니다. 본머스의 특징은 상당히 강한 압박에 기초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강하나 강호들에게는 헤매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다만 뉴캐슬을 상대로는 예외였는데 지난 시즌 1승 1무로 오히려 본머스가 앞선 전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상대의 컬러도 본머스와 비슷해서 맞불로 나서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세메요도 지난 시즌 뉴캐슬에게 골을 기록하면서 강점을 보인 바 있습니다. 뉴캐슬 리그 6위 승패승승승입니다. 뉴캐슬이 지난 경기 셰어의 퇴장에도 불구하고 이겼습니다. 다만 상대에게 페이스를 내주고 끌려다니는 상황이 많았기에 체력적인 소모가 심할 것입니다. 특히 감독의 전술 자체가 강한 압박과 적극적으로 공간을 넓게 쓰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전술은 에너지 레벨 관리가 어려운 원정에서의 부진으로 이어지는 편이고 지난 시즌 홈 원정에서의 성적 차이가 컸던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여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격적인 압박에 훌륭한 기량을 보이는 두 팀인데 뉴캐슬이 지난 경기 체력 소모가 심했고 지금은 원정이라는 것, 본머스가 지난 시즌 뉴캐슬을 상대로 1승 1무로 좋았다는 점은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버 2.5 양상 속 본머스의 핸디캡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울버햄튼과 첼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브스 잉글랜드 1부 19위 승패승패패입니다. 첼시를 상대로는 제법 강합니다. 지난 시즌에도 리그에서 더블을 기록하는 등 첼시 상대로는 특유의 압박과 카운터가 상당히 잘 통했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물론 네트의 공백은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어시스트를 넣어주는 역할을 잘 내줄 수 있는 자원이라서 교착 상태를 돌파하는 데 상당히 훌륭하게 써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황희찬이나 쿠냐가 전방에서의 압박을 상당히 잘하는 편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창조성보다는 선 굵은 축구에 더 적합하다고 보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첼시 잉글랜드 1부 17위 패패무패승입니다. 아직 마레스카 체제의 안정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1차전 맨시티 전에서도 엔조, 잭슨, 파머가 모두 부진한 모양새입니다. 특히 파머는 마레스카의 축구에 적응이 되지 않은 듯 동선 자체가 겹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경기가 전반적으로 잘 풀리지 않았고 울버햄튼의 강한 압박에 대응하는 것도 문제가 생기지 말란 법은 없을 것입니다. 이군 위주로 나오기는 했어도 컨퍼런스 리그 이후 이틀 만에 경기를 하는 체력적인 이슈도 변수일 듯합니다. 첼시가 울브스 특유의 압박과 속공 상황에서는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라는 것을 고려한 선택지입니다. 특히 주요 선수들이 아직 체제에 적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 감독의 선수들 배치도 아직은 자리를 잡지 못한 것이 첼시 입장에서는 아쉽습니다. 물론 울브스도 네트의 공백을 느낄 수 있는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랑스와 브레스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랑스 프랑스 1부 5위 무승승승승입니다. 전체적으로 2골 차이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상대를 누르는 성향은 아니라고 보는 편이 좋겠습니다. 대신 랑스의 진짜 무기는 강한 압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UCL에서도 아스날의 전개를 상대로 애를 먹이는 모습은 충분히 보여준 바 있고 특히 브레스트를 상대로도 공격을 잘 차단하면서 답답한 흐름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격 뎁스가 얇은 것은 아쉽게 느껴지는 상황이긴 하나 팀 조직력에 대해서는 고평가를 해줄 수 있는 성향입니다. 브레스트 프랑스 1부 18위 패패무패패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강한 압박으로 상당히 안정성을 보여주던 팀입니다. 다만 마르세유를 상대로는 1대5로 대패를 기록하면서 체면을 구겨야 했습니다. 지난 시즌 보여준 수비력이 한 라운드 만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만 것입니다. 포지션상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4-1-2-3으로 상당히 전방에 힘을 꽉 실어주는 성향이 된 듯합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공격력은 어느 정도 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도 압박이 풀린 상황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와 수비진이 상당히 힘겨워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공격적으로 가더라도 4-2-3-1로 꽤 안정적으로 공간을 커버하는 전술을 택했는데 올 시즌에는 좀 극단적으로 변한 감이 있습니다. 브레스트의 흐름이 공격적으로 상당히 극단적인 성향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랑스가 일단 특유의 강한 압박으로 브레스트의 공세를 막아세우는데 일가견이 있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랑스의 공격진 뎁스가 조금은 얇아서 2골 차 이상의 승부를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오버 2.5 양상 속 랑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볼프스부르크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프스부르크 리그 12위 승패무무승입니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맞불을 놓는 팀입니다. 하센휘틀의 성향은 위르겐 클롭 감독과 비슷하게 활동량과 카운터라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 성향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강호들의 조직적인 압박이나 탈압박 능력에 밀리는 성향이 잦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시즌 하센휘틀 감독이 부임한 이후로도 바이언에게 0대2로 지는 등 상성에서의 흐름을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바이에른 뮌헨 리그 2위 선수단 같이 승승승승승입니다. 콤파니 감독의 현재 상황은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하프스페이스 공략이나 오버로드 아이솔레이션이라는 현대 축구에 걸맞는 흐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물론 아직 무실점 경기가 없고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은 김민재의 수비는 리스크가 커 현지에서도 비판 여론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공격적인 흐름에서의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것은 주목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두 팀이 모두 압박 라인을 끌어올리고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바이언의 체급이나 공격적인 압박에 볼프스부르크가 명확하게 대응이 안 되면서 전적이 상당히 벌어져 있는 흐름이라는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오버 3.5 양상 속 바이에른 뮌헨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